또 생각해 보니까 어 토마토가 좀 지주대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지주대를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취침 모드로 하고 제가 온도를 확인해 봤었는데 열이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해서 이제 멍석마리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적당히가 어려운. 진짜 뭐 발효기를 하나 살까?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보온 가방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거기에 이제 따뜻한 물이랑 같이 넣어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딱히 이렇게 전기가 소모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 그 탕파 있죠.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물주머니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자, 쪽파들에 좀 손을 대려고 하는데요. 쪽파를 좀 더 심긴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3개로 갈 것인가 4개로 갈 것인가 조금 마음에 쓰이는 건 이 뭐라고 하죠? 이 스펀지가 그 정도의 두께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일단 욕심껏 4개. 쪽파 같은 경우는 이 흰대 부분이 좀 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을 이용해서 좀 깊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니까 쪽파를 한 4그루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콩이 싹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싹을 틔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완두콩은 좀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잘 되는 종인데 물에 한 7시간 정도는 담가 주어야 좀 빠르게 발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를 품고 발화존을 와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그리고 온도는 조금 지금 약간 높지 않은 상태이고, 또 물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또 온도가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물이 좀 상하기 쉽겠죠. 그래서 일단 물을 바로 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지철사라는 거는 이제 그 가짜 꽃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꽃으로 어떤 형태를 잡을 때 눈에 띄지 않게 이것을 고정시켜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6호는 이 지철사의 경우는 호수가 작아질수록 두꺼운 건데 16호면 이제 쿠팡에서 검색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두툼한 겁니다. 지지대를 하기 위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굵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안에 있는 그 금속이 스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녹스는 문제로 식물에 피해가 가겠죠. 네, 그래서 1.6mm고 40cm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광이라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잠깐 커튼으로 가렸는데도 역광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를 볼까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러너입니다. 새로 핀 꽃이 저쪽에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 역광 어떡합니까? 딸기가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어제 제가 그렇게 상추를 많이 잘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상추들이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잎을
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네, 이쪽 네, 1층입니다. 이쪽은 키가 작은 식물들이 많아서 지금 등이 좀 많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2개까지 정식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2개를 더 늘려서 쪽파니까 4뿌리까지 일단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 레드벨 방울토마토로 보이고, 발화 시기와 또 몇 층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크기 차가 꽤 있게 되네요. 일단 스티로폼 주변에 꽂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이렇게 꽂으면 되긴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한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서 묶어주는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의 방법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샀네요, 진짜. 천재. 제가 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묶어주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길이가 40이거든요. 이렇게만 묶어줘도 괜찮아요. 오, 괜찮지 않나요? 보세요. 네, 이렇게. 오, 와, 진짜 괜찮다. 초원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물에 닿지는 않게, 이게 철 금속이라서 물에 닿으면 이게 녹이 슬게 되고 물에 우러나게 되고 이러면 아주 곤란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지주대가 생각보다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주대를 설치한 방토들을 이제 자리로 옮겼는데요. 조금 불안한 게, 너무 지금 결과적으로는 키가 높아진 상태라서 이동 같은 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물을 보충해 줄 때도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수경으로 옮겼던 고슬입니다. 지금으로선 괜찮아요. 네, 잘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붙어있던 이제 3개의 큰 꽃들이 지금 열매를 맺으면서는 상당히 벌어져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땄다. 괜히 가운데 이제 붙어있던 자잘한 그 꽃들을 땄다. 그런 3개의 이제 그 줄기에서 2개씩만 뭐 3개째의 꽃은 따더라도 2개씩만 나왔어도 6개의 딸기가 확보가 되는 건데 3개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다니 매우 슬픕니다. 확실히 과체류보다는 엽체류가 생산성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추는 그대로 자라면 자라나는 대로 제가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저 딸기 같은 경우는 저 잎이 아주 무성하지만 제가 사실 저 잎을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식사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들을 이제 한번 데쳐보면 보기보다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냉장 보관했기 때문에 또 올리브유가 굳어있죠. 또 올리브유랑 같이 먹으니까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쌈밥 같은 걸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약간 원푸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비빔밥 같은 것을 먹고 싶을 때 주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